그렇게 됐다면 아마도 북일본과 남일본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 대부분은 일본 대신 우리가 반으로 갈라졌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의외로 몇몇 사람에 의해 허무하게 결정됩니다. 왜 한국은 2025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일까?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단된 것은 1945년, 무려 80년이 넘게 분단 상태입니다. 독일은 1945년 분단되었다가 1990년 약 45년 만에 평화 통일되었습니다. 베트남도 1954년 분단되었지만 1975년 약 21년 만에 무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릅니다. 세계의 현대사를 통틀어 봐도 동일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던 단일 국가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아마 한반도를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때 미군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때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일본군 최장의 부대가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태평양을 뚫고 남쪽에서부터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 그런데 문제는 이미 소련군이 북한의 청진을 지나 원산까지 들어왔다는 사실. 스탈린의 욕심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스탈린은 북한만 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주도와 부산까지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 이는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진 내용.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이와테대 아사다 마사후미 교수는 당시 소련이 한반도 전체와 일본 홋카이도까지 점령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29일 소련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북한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점령한다는 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뒤늦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지만 아예 이 기회에 태평양으로 나가는 부동항을 제대로 확보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중순, 당시 남한은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는 텅 비어버린 무주공산 상태. 당시 원산에 있던 소련군이 일주일 안에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것은 미국. 미국은 미친 듯이 내려오는 소련군의 질주를 일단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38선. 38선이 38선이 된 비화에 대해서는 일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뤘습니다. 38선에서 소련군의 진격을 멈춰달라. 하지만 스탈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점점 더 초조해지는 미국의 당국자들. 만약 소련군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다 해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 당시 소련군 사령부의 전문 기록. 스탈린 동지, 저희는 서울까지 진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38선에서 정지하라. 채널의 스탈린 관련 컨텐츠를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스탈린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스탈린은 매우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잔인했고 비정했던 인물. 이런 스탈린이 어째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일까? 스탈린이 갑자기 착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지금부터 정확히 팩트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핵폭탄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스탈린이 받은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도 긴장시킬 정도로 거대한 세계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했지만 원자폭탄 한 방은 수백만 명의 소련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미국의 38선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세계 유일의 핵 보유국인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그 무렵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원자폭탄은 국제정치에 있어 가장 거대한 힘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에 미국에게 핵폭탄이 없었다면 소련군이 부산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었던 셈. 만약 그랬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은 없는 대신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탈린이 미국의 38선 제안을 받아들인 또 하나의 이유는 스탈린 나름의 비밀스러운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홋카이도. 당시 스탈린이 일본을 미국과 분할해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 스탈린은 미국의 38선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소련의 홋카이도 점령에 대해서 미국에게 양보를 받아낼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스탈린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일본에게 먼저 얻어맞고 시작된 태평양 전쟁. 4년간의 태평양 전쟁에서 육군의 메가더 장군과 해군의 니미츠 제독은 무수한 상륙작전과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발악적인 가미카제 공격도 이겨냈고 결국은 핵폭탄까지 써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1945년 8월 8일이 돼서야 참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소련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불청객이었던 셈.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사망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에서 자초했던 일. 그렇다 해도 온갖 생고생은 미국이 다 했는데 화실은 소련이 가져가는 이 제안을 미국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거절, 그리고 분노하는 스탈린. 그런데 이때 트루먼이 스탈린의 요구에 응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렇게 됐다면 아마도 북일본과 남일본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 대부분은 일본 대신 우리가 반으로 갈라졌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진실은 꽤나 참혹합니다. 38선이 없었더라도 한민족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극심한 분열. 일본이 패망하기 전부터 이미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38선이 없었더라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도저히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분단과는 별개로 한반도는 무조건 분단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항복하기 전부터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기 때문. 처음부터 소련이 원한 것은 한반도 전체와 홋카이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련 입장에서 한반도는 소련군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이었고 일본의 홋카이도는 얻으면 좋고 못 얻어도 상관없는 보너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세계 유일의 핵 보유국 타이틀을 가진 미국 때문에 일본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한반도는 북한으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38선이라도 그어서 남북으로 분단되느냐 외엔 선택지가 없었던 서글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